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이 탈레반과 협력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로 히토류를 생산해 미국에 또 다른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아프간에는 히토류 등 광물 자원 3조 달러치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끊일 줄 모르는 외국인 매도 행렬에 코스피가 보름 동안 내리막을 타고 있습니다. 만약 코스피가 오늘도 하락 마감할 경우 21세기 들어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코스피가 오랜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어 향후 흐름이 주목됩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최대 4%대까지 오르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코픽스가 신규 취급액 기준 0.95%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상승해 코픽스와 연동하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다음 달 상장을 앞둔 SK리츠가 국내 리츠 최초로 분기 배당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도철 SK리츠운용 대표는 최초 3년간 연 5.45%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상장 후 초우량 자산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인 인류 리츠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우리 시장 어제 정말 많이 하락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 크게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래도 현재는 상승 전환에 성공한 이후 양시장이 지금 강보합권 이상으로 올라와 주면서 그나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닥에서는 조금이지만 외국인들이 926억 원, 기관이 24억 원 정도 순매수 보여주면서 그래도 코스닥도 상승 전환 성공했고 이 정도로 간다면 마감장에는 그래도 양호한 모습으로 마감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됐다가도 실망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마음을 아주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마감 때까지 저희와 함께 시장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시크릿 원정대가 찾아갈 예정이었던 시크릿 강연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온라인 강연회로 대체가 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죠.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이 되니까요. 온라인 강연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 흔들리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요. 그래도 양시장 모두 상승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장 마감까지 이 상승세 이어나가주길 바라보면서요.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초반에 낙폭을 딛고 상승 전환했습니다. 현재 1% 가까운 오름세 보여지는데요. 0.94% 오른 3,172포인트 선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오전 중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상승 탄력 그래도 지켜내주고 있는데요. 현재 0.69% 오른 1,01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개인이 매도 전환했습니다. 개인이 1,676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2,468억 원 매도세 보여집니다. 기관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기관이 현재 4,291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보여집니다. 기관이 매수에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28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953억 원 매수세 보여집니다. 개인이 현재 홀로 매도하고 있는데요. 개인은 981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음식료주, 카카오뱅크 관련주, 백화점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카메라 모듈 부품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가 있습니다.
음식료주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은 3분기부터 가격 인상이 본격화될 예정이죠. 내년도 실적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데요. 롯데제과는 라면에 이어서 과자 가격을 다음 달부터 평균 12.2% 인상한다고 하고요. 유업도 원유 가격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원재료 단가 상승 부담이 커지면서 식료품 가격 인상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1.72% 오른 11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롯데칠성 3.49% 강세 흐름 보여집니다. 13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한제분 4%대 오름세 보여집니다. 16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뱅크 관련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실적 발표 소식에 카카오뱅크가 하락장 속에서도 강세 흐름 보여졌었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당기 순이익이 156.2% 올랐다라는 이야기 전해오면서 오늘도 오름세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관련주들도 함께 올라주고 있는데요. 현재 하락 전환한 종목들도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현재 2.46% 오른 14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4.35% 오른 9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넷마블도 3%대 강세고요. 12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백화점 관련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백화점 판매가 전년 대비 20.3%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통계 작성 이래 2분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백화점 실적 개선과 또 면세점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백화점 관련주도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0.47% 오른 10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구백화점이 10%대 급등세 보여집니다. 11,2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늘 하락하는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메라 모듈 부품주의 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심을 받으면서 수혜가 기대가 됐던 섹터였는데요. 신형 모바일 출시와 차량용 렌즈의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오르던 섹터였는데 오늘은 소폭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옵트론텍은 차량용 렌즈 사업이 기대가 되지만 스마트폰 출하량 축소로 인한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낙폭을 또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옵트론텍 현재 3.31% 빠진 8,46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5% 밀려난 1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라운피플도 1.92% 내린 23,000원에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진단키트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2,200명을 돌파하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 2분기 적자 전환 소식이 오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진매트릭스도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 27% 밀려난 18,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팜젠사이언스도 10%대 빠지면서 9,8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바이오젠도 5% 밀려난 4,455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오늘의 특징주로는 대원제약이 있습니다. 유럽 연구진이 고지혈증 치료제에 쓰이는 약물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최대 70%까지 줄인다라는 연구 결과 발표하면서 오늘 대원제약이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원제약이 피브레이트 계열 처방 2위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이 오늘 장중에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8.66% 오른 19,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정리를 해봤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는 또 2조 원 가까운 2조 원이 넘는 물량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들의 매도 행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외국인은 전일 거래소에서는 매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H&M 그리고 카카오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HLB, 한국파마, 셀리드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 모두 매수세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선 거의 매수세가 좀 미미한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등으로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 HN, 큐라클, 신흥 SEC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정말 지난 날들처럼 많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오늘도 매도 행렬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반발 매수 유입에 따른 상승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더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전일 조정까지 좀 뒤로 하고 조심스레 반등에 좀 나서는 모습이긴 한데요. 아직도 좀 확인해야 될 점이 많다라는 점에서 이제 조정 시 매수 그리고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의 좀 대응 스탠스를 잡으시면서 당분간은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이 수급 주체인 기관과 외국인의 이런 순매수 유입에 따른 이 시장 반등이 좀 양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코스피는 잘 아시다시피 기관의 순매수, 그리고 코스닥은 이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에 힘입어 좀 상승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거래일까지 이런 주가 조정에 따른 선 조정 효과에 따른 낙폭과대 업종 등의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자 오전까지만 해도 좀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긴 했지만 다시 한번 보합권 위까지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특히나 오늘 SK 하이닉스 지금 3%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등의 반등 그리고 그 외 업종 등의 이런 반등이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에서 특징점으로 보실 수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반등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반도체 디램 가격 그 하락이라든가 외국인들의 매도세 그리고 또 최근 그 환율이 지금 현재 1,169원 정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환율이 올라간 것도 피크아웃이 좀 되지 않았느냐 그런 관점에서 환율과 관련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점도 SK 하이닉스의 반등에서 어느 정도 유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2차 전지 업종의 반등도 역시 눈에 띄는 모습인데 워낙 전일 급락 이후 오늘 반등 사실은 전일 급락 대비해서는 오늘 반등치도 아직은 갈 길이 멀긴 하지만 다시금 반등을 이어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다시 한번 살려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추격 매수는 아직은 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추세 하단에 진입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어중간한 가격대에서의 진입은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반등과 더불어서 자연스레 환율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1,168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약 7원가량 지금 내려가는 모습인데 외국인의 이런 코스닥 순매수 유입 등과 더불어 환율과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도 그래도 최근 시장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그렇지만 이 시장 이제부터 상승 전환한다라는 관점보다는 당분간은 하방 지지력 테스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시장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매수를 하려고 했으면 오늘 오전이었다. 하지만 하방 지지력 테스트 시 하단에서 다시금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은 좀 어렵겠지만 보유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고요. 시장 관련해서 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일단 업종 내에서는 오늘 음식료 업종의 강세가 좀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가격 인상 본격화에 따른 이 실적 추정치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라면에 이어서 과자, 그리고 그 원유 가격 상승 가능성으로 이제 당연스레 전분당이라든가 밀가루, 유지, 설탕 등 이런 주요 소재 식품 업체들의 이런 판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점 등이 오늘 대한제분이라든가 매일유업, 롯데칠성 등의 주가 반등을 좀 나타나게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분간은 하방 지지력 테스트가 계속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반등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가운데 지금 카카오뱅크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오늘도 94,400원까지 거래가 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예상보다 지금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이제 현대차의 시총까지 추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카카오뱅크 관련해서는 이 상장 전부터 고평가 논란, 그리고 상장 첫날 변동성 등 최근 시장에서 단연 호불호가 갈리는 그리고 또 관심을
집중받는 종목인데요. 현대차와의 시총 비교도 있겠지만 일단 우선은 실적 개선 기대감 유입에 전일에도 상승을 이어가던 이 카카오뱅크 상반기 호실적 발표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은 또 호실적 발표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특히 오전 시장에서 강하게 좀 작용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주가 역시도 9만 원 선을 돌파한 이후에 9만 1,100원대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우선은 시장에서 카카오뱅크의 성장성을 좀 주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 순이익이 약 45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반기 당기 순이익이 약 1,159억 원이라는 점, 그러니까 이는 전년 대비 160%가량 실적이 증가했다라는 점인데요. 일단 현재 투자자들의 의견은 앞으로도 좀 이 같은 성장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실적 대비 현재 시가총액은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관점과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한 금융의 시작이다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업종 내 다른 은행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게 부여되고 있다라는 점은 논란거리이긴 하지만 이를 PDR과 그리고 PER, PBR 등의 이런 전통적 지표 간의 충돌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PDR 말 그대로 이제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트, 그러니까 평가한다면 주가 꿈 비율로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테슬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 역시도 전통적인 주가 평가 지표인 PER이라든가 PBR 등으로 평가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도 상당히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PDR이라는 새로운 지표, 그러니까 이는 개량할 수 없다라는 점은 있긴 하지만 이 같은 이제 PDR 관련 지표 등의 이런 지표가 시장에서도 유입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스레 향후 밸류에이션 정당화를 위한 수익 증가라든가 정부 규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논점도 있긴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현재 주가보다 더 간다, 아니면 조정을 맞을 거다라고 의견을 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일단 투자자 대부분의 의견이 이 PDR 같은 새로운 지표를 중시를 하느냐, 아니면 과거의 주가 지표를 중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바뀔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 외에도 여러 종목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만 무조건 보시기보다는 다른 종목도 같이 보시면서 추세에 따라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이미 전통 평가 지표로는 조금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면서 대응하자, 이런 전략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고요. 이어서는요, 오늘 시장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셀코리아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래도 환율이 어제보다는 좀 진정이 돼서 지금 1,168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좀 전반적으로 점검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외국인들이 팔고는 있습니다만 그 강도는 점점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외국인 매도세와 좀 달라진 점이 있다라면 지난주 같은 경우 IT 중심의 송곳과 같은 그런 매도세가 유지가 됐었습니다만 지금 매도세는 전반적으로 좀 퍼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9거래일 만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제 낙폭에 비해서 오늘의 반발 매수세가 의미를 갖기에는 미약한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8거래일 동안 연속해서 하락하던 증시, 특히 지난주 IT 중심의 매도,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전업종에 걸친 매도세에 비하면 오늘은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다행스러운 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라면 지수가 급격히 밀릴 만한 요소도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지수대에서는 풍부한 고객 예탁금을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수급만 좀 안정이 된다라면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환율도 현재 지금 1,170원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너무 빨리 올랐다라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속도 조절론에 들어간 환율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과는 별개라도 전반적으로 수출 기업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빨리 상승한 환율에 대한 이 속도 조절 그리고 지금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오늘 시장의 모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안정을 찾는 분위기인데 미국장은 어제 오래간만에 또 하락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갑자기 하락장이 나오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하락이 나온 원인 그리고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은 일단 그동안 계속해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오늘까지 하락세가 나타난다라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좀 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오늘 미국 시장에 다시 반등세를 나타낸다라면 조금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현재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요. 어제 이제 국내 시장에 빠진 원인이 테이퍼링에 대한 11월 확정설 이런 것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좀 디커플링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미국 시장의 향배와 상관없이 국내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세를 나타냈다라는 것이 다소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정도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차영주 소장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이 들어오는 수급이 꼬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기적으로 봤을 땐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시장에 조금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좀 어두운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수급이 꼬여있는 상황에서도 관심 있게 볼만한 업종이나 종목 어떤 걸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이 좀 안정세를 좀 찾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최악의 국면은 벗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기관의 매도세와 같이 연결이 됐었다라면 담보 부족 물량인들이라든지 공매도 물량인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주가의 가격이 오르면서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2분기 실적 호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이라든지 금융주, 그다음에 자동차라든지 조선업종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이 호조세를 나타냈고 3분기까지 전망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가격 메리트까지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시장에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가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분기까지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에 대해서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IT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등세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수는 대형주 관점에서의 매수 그리고 코스피 중심의 매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 관점으로는 대형주 쪽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앞으로 좀 더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또 다른 쪽에서는 지금 이미 저점을 찍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차영주 소장님은 기간 조정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나요? 바닥을 찍었다라는 확인은 아직까지 신호가 제 관점에서는 포착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반등세가 나오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대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락 추세대의 반등은 매수가 아니라 매도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게 원래 정석적인 플레이죠. 만약에 상승 추세에서 조정을 받으면 매수 관점의 접근이 맞죠. 왜냐하면 상승 추세는 추세대가 하단에 그려지기 때문에 조정 시마다 매수가 맞습니다만 하락 추세에서는
추세대가 상단에 작성이 됩니다. 따라서 반등시마다 매도 사인이 나오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러한 우리가 기본적인 차트를 바라보는 눈을 바라보고 시장을 좀 보셔야지 단순하게 그동안 올라왔던 종목들이 빠졌으니까 바닥을 확인했다? 이것은 조금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한다라면 어제 낙폭의 절반 정도는 충분히 만회를 해야 되는데 어제 낙폭의 3분의 1 정도밖에 회복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그 매수 관점은 아직까지는 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하락이 멈추는 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하락이 멈춰줘야 기간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아직까지 기간 조정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빠른 감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한 이번 주의 움직임을 좀 보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여부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 우리 시장이 하락한 만큼 반등이 그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간 조정을 이야기하기는 좀 섣부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긴급 시장 점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지금 계속 앞에서도 긴급 시장 점검도 해봤었는데 사실 지금 주가 흐름이나 환율이 심상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대표님께서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또 개인적인 의견 먼저 여쭙고 싶어요. 오늘 그리고 이번 지금 기간 동안의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반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말씀하신 대로 급등락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한 요인으로만 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가장 큰 부분이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완급 조절 이쪽에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은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안 좋아지고 있다. 아마 그중에 일부분 얘기는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정치 이슈도 있고 하니까요. 그거 하나만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가장 큰 요인이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제가 항상 글로벌 유동성 말씀을 드릴 때는 미국의 국채 발행 시기하고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것과 연결돼서 생각을 해보면 되고 또 그것은 테이퍼링하고 또 연결이 되고 그 테이퍼링은 경제 지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순서대로 좀 추적을 해나가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채가 만약에 상승하면서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면 그러면은 정치적 이슈, 뭐 요새 지구촌이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다가 이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달러 인덱스는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5월 이후에 미국 국채 발행 시기에 나타났었던 모습하고 비슷한 것이지 안전자산 선호로 인식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프가니스탄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그쪽 이슈를 지금 이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 국채 가격도 같이 상승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으로 인한 유동성 위축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달러 지수하고 원달러 흐름 비교한 그런 그림을 좀 찾아봤습니다.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까만 박스권으로 제가 표시한 게 있는데 5월 달에 나타났었던 저 까만 박스권은 이 파란색 달러 지수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하에서 원달러가 저렇게 올라가는 모습은 아주 특이한 모습이죠. 아주 동행을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저렇게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는 것.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반대로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모습도 두 번째 박스권 오른쪽에 있는 것인데 거의 비슷하죠. 올라온 폭이 푸른색 선은 별로 안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보이긴 했어도 정고점 수준 정도까지 왔는데 붉은색 선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환율 시장의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5월 이후에 미국 국채 발행 시기하고 저게 동행해서 일치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악화가 되고 그것이 이머징 마켓 쪽에서 좀 자금 유출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특히 주식시장 쪽은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더 빨리 빠져나가는 그런 측면도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선물 가격을 그래서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그 까만 박스권으로 표시한 것이 저 네모난 핑크색으로 표시한 그 구간입니다. 그게 뭐가 달라지냐면은 4월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타원은 핑크색 타원이 이제 4월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국채 가격 자체가 하락하던 하던 그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채권 가격이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반등을 하고 그 이유는 이제 반등 정도가 아니라 상승 추세로 진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나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런 게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미국 채권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채권 강세하고 달러 강세로 이어졌었던 것이 7월까지였었고 7월 이후는 유동성 흐름의 악화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흐름이 같이 계속 일치돼서 움직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게 중기적으로 계속 같이 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채권이 강세로 가는데 그걸 덩달아 가지고 미국 달러가 계속 같이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수준 레벨이 있기 때문에 달러 같은 경우는 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채권이 더 강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이 변화되고 있고 7월을 중심으로 해서는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면서 국채는 약간 약세로 끼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머징 마켓 쪽에서 자금 이탈, 한국 쪽에서는 더 많이 이탈돼서 원달러 시세가 아까 같이 달러 시세보다 더 많이 절하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는 국채 발행 시기 때마다 나타났었던 유동성 흐름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마 미국 국채 3년물, 10년물, 30년물 발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꺾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밤에 20년물 국채가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30년물 팁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20년물 국채는 미국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국채 발행 일정이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악화를 그대로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D-Day 들어서 가지고 저렇게 반락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한국 시장에서 달러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급격하게 트레이딩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급하게 매수 진입한 외국인 투자자들 만기일 이후로 달러 선물, 주가지수 선물이 아니라 달러 선물을 무려 15만 계약을 누적 매수 포지션을 취했었습니다. 오늘은 무려 그 중에서 30% 정도의 수량을 지금 털어내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장까지 5만 2천 계약을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렇다면 미결제 감소가 오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동반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성산거래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달러 약세를 통한 그런 매도 해지라기보다는 그동안의 급상승 추세에 대한 반대 흐름의 트레이딩이 외국인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급격한 악화보다는 속도 조절 정도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향후 테이퍼링의 강도나 국채 발행 규모에 따라서 달러 흐름이 또 영향받으면서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원달러 흐름에서 빨리 나타나고 우리나라 달러 선물 시장에서는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체크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유동성 흐름을 체크하는데 가장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달러의 흐름, 달러 강세 흐름, 그리고 원달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어떤 위기론과 결부짓거나 정치 이슈를 결부짓는 것보다는 글로벌 유동성 흐름 때문에 나타나고 있고 향후에도 이것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큰 레벨로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갈 자리가 됐었고 여기서부터는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잭슨홀 미팅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지금 흐름이 수급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완벽히 이해가 되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네, 김영진 대표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기로 지금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채 발행에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이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이제는 조금 안정을 찾아가기는 하겠지만 조금은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국채 발행만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추고 보면은 그러면 좀 마음이 좀 덜 불편할 텐데 언젠가는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테이퍼링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확정적이지가 않죠. 제가 정하는 게 아니죠. 패드 쪽에서 정하는 것이고 패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강 어느 정도 할 것이다라고 언더라인을 거슬 뿐이죠. 이 국채 발행 그 규모에 따라서 규모를 설정하면서 그래서 향후에도 또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강도는 지금 우리가 뭐 1,100원에서 막 1,170원까지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하고는 다를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올라온 자리는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였었고 1,150원 넘어서면서부터는 오버슈팅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 선물 거래를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쪽에서 급하게 유동성 유출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 때문에 특히나 오늘 밤, 내일 밤에 발행되는 그런 국채 규모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다음 주에 24, 25, 26일에는 3년물, 5년물, 7년물 이렇게 돼가지고 발행 규모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3년물, 10년물, 30년물에서 1,260억 달러 규모였는데 이번 주는 좀 적습니다. 350억 달러 정도. 근데 다음 주에는 무려 3일 동안 1,830억 달러이기 때문에 지난주보다 훨씬 더 크죠. 그렇다면 지난주에 나타나셨던 그런 유동성 악화가 다음 주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이번 주는 사실 규모가 크지 않고 타이밍상으로 완화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은 향후에도 우리가 안심할 거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어떤 기업의 악재가 있거나 나라가 뭐 악재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흐름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테이퍼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확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부담이 덜어질 것이고 시장도 그 계획에 맞춰서 자금 흐름이 글로벌 유동성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좀 덜해질 것이다. 지금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세팅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기 흐름에서 달러 강세 요인은 좀 지속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이지만 이미 절대 레벨은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다. 그래서 탄력은 약화되는데 약세 반전이기보다는 이머징 마켓뿐만 아니라 유로존 경기 쪽도 미국 경기보다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약세 반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이머징 마켓 쪽은 따라가는 모습, 그리고 유로존은 따라오지도 않는 모습으로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 그쪽 국면은 유럽은 계속 돈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중기적인 관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 들어서 이렇게 흐름이 바뀐 모습 속에서는 향후 모습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8월에 마무리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악영향의 강도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그것이 호재로 전환될 수는 없다.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테이퍼링의 영향이 이제 추가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11월 달에 국채 발행 규모가 조금씩 마이너스 규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좀 테이퍼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4분기는 부담이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을 왜 얘기를 꺼내냐면은 잭슨홀 미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줄여주기 때문에 단기 분수령이 형성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규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시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패드의 정책에 따라서 이머징 마켓 자금 유출 규모와 속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것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테이퍼링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테이퍼링에 영향을 주는 미국 경제 지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좀 약해지는 듯한 그런 미국 경제 지표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테이퍼링 규모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악재가 호재로 변화된다 이런 뭐 좀 이렇게 유치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제 지표가 테이퍼링에 영향을 줄 만한 딱 그런 센서티브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자산 시장 쪽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랍니다.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뭐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빠졌다. 이거보다는 저는 소비 지표보다 생산성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겸사겸사해서 복합적으로 빠졌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경제 지표 나오는 것 중에서 안 좋아지는 지표 때문에 향후 중기적인 테이퍼링이 더 강화되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미국 경제 지표가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자산시장 쪽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경제 지표 계속 주목할 이유가 되는 것이 그 점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변곡점은 잭슨홀 미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8월에 형성된 미국의 자산 시장 잘 흐름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미국의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소비 지표보다 생산성 지표가 더 많이 나온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에 들었을 때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서 조금 더 도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인다 라는 내용이 어떤 논리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비 지표가 안 좋아지면은 테이퍼링이 좀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호재가 아니냐, 그리고 뭐 이제 산업 생산 쪽이 늘어나면은 테이퍼링 강도가 세질 수가 있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됐었는데 너무나 상식적이죠. 한번 그거를 저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죠. 소비하고 산업 생산 지표 둘 중에서 소비 지표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지표보다는 저는 그거의 배경 요인을 보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 세이빙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리치먼드 페드에서 나오는 그 자료 보여드리는 적이 있죠. 이번에 돈 확 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 세이빙의 개념, 우리나라처럼 뭐 저축해서 돈 모아가는 그 개념이라기보다는 돈이 확 풀렸기 때문에 예금 잔고에 이렇게 세이빙 레이트로 잡히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미국 분들은 그냥 써버립니다. 그냥 우리처럼 뭐 저축은 저축이다 이렇게 또 다 가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다 써버리는 분 계시겠지만 그 표를 보시면은 쭉 빠져내려왔습니다. 제가 아마 이 표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저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돈이 넘쳐 흐른다. 그래서 시장은 올라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저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써버렸습니다. 돈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미국 소비자가. 소비지표가 좋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게 쭉 떨어질 때 소비지표가 가장 크게 올라갔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상화 과정에 들어선 거죠. 저게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2019년 꼭대기 고점만큼 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팬데믹 때 풀어버린 그 돈들의 상당 부분, 한 90% 이상이 다 써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 돈 다 써버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소비지표가 둔화가 되는 것은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무엇을 선택을 할까요? 노동시장 정상화 과정이 진입 예상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돈 구하러 취직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올라가 있는 노동 비용도 정상화가 되겠죠. 떨어지겠죠. 그래서 노동시장발 인플레이션 당연히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생산성이 급등했었던 모습들, 그래가지고 성장이 너무 급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해서 걱정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뭐 평균 목표 물가 관리제 2%면은 성장률 2%에 맞춰야 되는데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노동시장발 인플레이션이 해소되면서 생산성 급등이 해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세이빙 레이트로부터 지금 정상화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고 그게 어제 소비 지표로도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죠. 그래서 팬데믹 수준까지 이미 다 회복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저 소비 지표가 더 좋아지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테이퍼링이 시장을 급하게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돈 아까 다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그 누구한테로 갔을까요? 경제 주체는 크게 봐서 가계하고 기업 부문 이쪽 두 민간 재정이 있고 또 하나 반대쪽에 정부 재정이 있죠. 미국 정부가 취득세나 양도세 늘렸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 줄어든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기업으로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기업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산업 생산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패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료는 나중에 따로 한 번들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홈페이지, 샌프란시스코 패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아주 깊게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자료입니다. 1973년부터 올해까지 자료인데 이걸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확 줄여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세션 때마다, 저게 좀 막대기들이 리세션 때마다입니다. 과거. 그때 생산성이 급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게 시간당 생산성이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저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럼 위기 때, 리세션 때마다 노동시장하고 투자의 긴축, 그리고 완화, 이게 반복이 됐기 때문에 리세션이 나타나면 생산성이 확 올라간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리고 그게 경제가 회복이 되면 생산성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돈 다 쓴 노동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리세션이 회복이 되면. 그래서 아까 정상화로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생산성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생산성 낮은 인력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좀 높아졌었던 생산성이 그들이 돌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이 다시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하고 성장의 정상화 사이클로 들어서는 것이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성장성이 위협이 될 만한 그러한 위축되는 그런 경제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위축이라는 것은 긴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소통이 잭슨홀 미팅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조정은 9월 이후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잭슨홀 미팅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안 좋은 흐름들, 시장 조정의 모습들은 패드가 내놓는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 패드의 자료를 의미를 중요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표의 좋고 나쁘고의 흐름이 아니라 시장과 소통한 이후에 정책 수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책이 오히려 시장 우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 우리가 잭슨홀 미팅까지 그것을 포인트로 잡으면서 시장 조정을 이해하고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소비가 좀 위축이 되고 생산자 물가 지표는 조금 높아졌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고용도 확장이 되고 좀 당연한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 잘 지켜보면서 미국 시장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자면요. 지금 이제 미국 시장 그 유동성, 글로벌 시장 유동성에 따라서 시장이 영향받았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글로벌 시장 그리고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우리나라 증시만 유난히 좀 타격을 많이 받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근데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그거는 우리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좀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조정 퍼센테이지가 좀 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비교되는 그래프로 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중국 H지수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미국 쪽으로 쫓아가 있는 그런 모습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 폭이 크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자본 유출도 좀 빨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3,3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 좀 아래로 좀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100포인트. 이게 몇 프로입니까? 3%도 채 안 되는 그런 퍼센테이지고 단기적으로 이번 달에 내려간 것은 3%도 채 안 되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하락에 대해서 너무 이것이 정도가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이고 다만 원화 흐름에 있어서 아까 달러보다 좀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는 자본 유출이 좀 빨랐다라는 점은 인정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펀드멘탈 쪽으로 확산시켜가지고 우려감을 확대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반작용도 클 수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더 안 좋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더 많이 빠졌고 특히나 최근에 나타났었던 반도체에 대한 너무 좀 안 좋은 얘기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IT 하드웨어보다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정책상으로 소프트웨어 위주로, IT 소프트웨어 위주로 정책이 좀 변화가 되어야지만 이런 변동성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생산성과 성장성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아마도 이 바뀌고 있는 것이 이제 향후에는 가시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IT 하드웨어만의 그런 주도적인 산업이 소프트웨어 위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쪽의 변동성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나타났듯이 이런 식으로 자금 유출의 규모가 빨라지는 것도 그때쯤 되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자금 유출이 좀 빨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좋지가 않아서 이 중요한 내용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지금 시각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안팎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고민 접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